안녕하세요. 천만 개인 투자자 원금 회복 프로젝트 주식 1타 강사들에게 투자 노하우를 배워보는 상한가 스쿨입니다. 반갑습니다. 진행을 맡은 황윤기입니다. 네, 오늘 시장 코스피 코스닥 보합권에서 장 마무리했습니다. 이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장중 2,700선을 회복을 했지만 장 막판으로 갈수록 상승분을 많이 반납을 하면서 이 종가 형성에는 실패를 했고요. 업종별로는 의약품, 화학, 전기, 전자 등이 상승을 했던 하루였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4월의 마지막 날도 잘 지나가고 있는데요. 마무리가 중요하겠죠. 저희 함께 4월 마무리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요일을 책임지는 분이십니다. 바로 테마주 1타 강사 강호진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자, 전문가님, 자, 오늘 시작은 더 좋았는데 장 마무리로 갈수록 좀 힘을 많이 빼서 좀 아쉬웠던 시장이었습니다. 오늘 시장 또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사실 장중 조정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됐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내일 이제 근로자의 날로 휴장이 예정이 되어 있기도 하고 또 5월 2일이죠. 또 FOMC 이제 결과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 이벤트를 앞두고 조금 어느 정도 물량을 좀 소화하는 과정에 있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데 지금 4월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악재도 많고 노이즈도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 대회 이벤트를 소화하는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런 이벤트들이 이제 다 지나가고 5월은 다시 한번 이제 상방을 보고 열심히 달려야 할 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4월 같은 경우에는 중동 리스크도 많았었고,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후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시장에 다 반영이 됐다라고 봅니다. 게다가 오늘 최근에 추가적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관련해서 또 노이즈가 발생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좀 견조한 반등세를 좀 보여줬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런 대회 이벤트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이제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학습이 좀 되어서 좀 무뎌졌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제가 추가적으로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일단은 지수 차트를 한번 볼 텐데, 코스피 차트를 먼저 한번 보시면요. 제가 이제 지난 강의를 통해서도 이제 추세선을 한번 그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상승 채널 안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고, 제가 이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추세대 하단부에 위치를 하고 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역시나 이탈하지 않고 반등을 잘 이어가면서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690선에 위치를 하면서 지금 캔들 몸통은 계속해서 높여가는 그런 위치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코스닥 같은 경우에 오늘 코스피 대비해서는 조금 더 약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로 캔들 몸통은 계속적으로 좀 위치를 높여가는 그런 반등 구간에 머무르고 있다. 게다가 이제 20선 상단으로 안착을 하게 되면서 이제 기술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도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좀 전환이 될 그런 구간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시장 같은 경우에도 미국 경기야 워낙 좋은 건 알고 있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도 PMI 지수가 예상보다 좀 높게 나오면서 경기가 살아나는 그런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또 M7의 이제 실적, 그리고 국내 기업들 실적까지도 굉장히 좀 좋게 나오면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시장이 밀릴 그런 악재는 이제 더 이상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와 관련된 내용들은 이미 연초부터 계속적으로 나와서 이미 시장이 반영을 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만큼의 좀 충격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5월 달부터는 다시 한번 상방을 보고 좀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 나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주도 섹터에 이제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열심히 달리다가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은 좀 반도체 좀 쉬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지금 반도체 주에서 물론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좀 반짝 상승을 보여주긴 했지만 이전만큼의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지 못하고 또 수급이 분산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다른 이제 좀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나 아니면 이제 새롭게 좀 수급이 들어오는 섹터나 테마를 한번 좀 공략을 해보시고,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수급이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잠시 쉬어가는 동안에는 너무 매달리지 마시고 충분히 기다렸다가 또다시 한번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점 반등 구간에 머무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아무쪼록 이번 5월에는 기대가 되는 일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현명한 전략들 많이 짜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특징주 짚어보도록 할게요. 4월 마지막 시장의 특징주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전문가님, 오늘의 첫 번째 특징주 어딜까요? 네, 첫 번째로 볼 종목은 이제 마녀공장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이제 마녀공장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노란톡방을 통해서도 이제 관심 종목으로 안내를 드렸는데 최근에 이 화장품주들이 조금 살아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죠. 게다가 이제 마녀공장 같은 경우에는 코스트코를 통해서도 판매를 하고 있지만 최근에 좀 이슈가 나왔었던 게 이 미국 최대 뷰티 멀티샵인 이 얼타에도 입점을 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모멘텀이 좀 살아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게다가 오늘 이제 아모레퍼시픽의 실적이 발표됐는데 생각보다 좀 잘 나오게 되면서 화장품주 전체적으로 좀 훈풍이 좀 불었다, 좀 온기가 좀 들어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녀공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닥권에 위치를 하고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한번 차트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관심 종목으로 안내를 드렸었던 이유가 지금 바닥권에서 이제 저점을 잡고 다시 21선 상단으로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 시장 흐름을 보게 되면 한 섹터에 어느 정도 대장주들이 움직임이 포착이 된다면은 그 외 중소형주들까지도 같이 움직이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순환매는 계속적으로 유효하게 확인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러면서 지금 마녀공장 역시도 오늘 사실 이전에 이미 나왔었던 재료이지만 오늘 새롭게 부각을 받으면서 장중에 20% 넘게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한 18%대의 상승 마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흐름을 보시게 되면 계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다가 오늘 첫 봉이 좀 나타났어요. 그런데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은 이전에 상장했었을 때 거래량보다 더 많은 거래량이 발생을 하면서 오늘 장대의 양봉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화장품주들이 좋기 때문에 상승 랠리를 바로 이어나갈 수도 있고 또 첫봉이 발생한 만큼 눌림목 이후에도 2차 상승이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화장품주들이 실적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고 특히나 지금 이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중국 매출이 줄어들게 되면서 하락세를 좀 보였었는데 최근에 가장 큰 모멘텀이 됐었던 게 북미나 아니면은 브라질 이런 곳에서 새로운 시장에서 매출이 발생하면서 본격적인 상승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마녀공장도 마찬가지로 코스트코나 얼타 이런 쪽을 통해서 북미 시장에 대한 매출이 늘어날 수 있다. 그러면은 마녀공장 역시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나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녀공장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근 다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화장품 종목부터 오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해외 매출 소비에 봄바람이 불면서 이 화장품주가 웃음꽃이 피었죠. 그중에서도 마녀공장 이었고요. 오늘 미국 멀티숍 입점 소식에 18.71%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실적 상승의 기대가 또 되는 종목이라고 하고요. 2차 상승도 기대가 된다라고 하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다음에는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다음 볼 종목은 선익시스템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선익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OLED 관련주로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굉장히 좀 오랜만인 것 같아요. 이 OLED 관련주들이 좀 부각을 받고 이렇게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 게 굉장히 간만인데 오늘 추가적인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이제 중국 최대 디스플레이 업체인 BOE 향으로 매출이 좀 발생한다 이런 소식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BOE 8.6세대 OLED 증착기를 최종적으로 납품하게 됐다라는 소식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인 돌파 랠리가 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것처럼 지금 이제 바닥권에서 혹은 이때까지 좀 소외가 됐었던 그런 섹터들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선익시스템도 마찬가지로 과거에는 디스플레이나 아니면은 메타버스 관련주로 상승을 보이다가 긴 기간 조정을 보였는데 최근에 들어서야 이제 돌파 랠리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이슈들이 좀 발생을 하면서 또 신고가 구간에 좀 머무르고 있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그 외에도 지금 다른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이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내용이 있거든요. 이제 선익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증착기를 납품을 하게 된 거고 이 아바코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진공 증착 물류 장비를 좀 공급을 하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BOE 향으로 납품을 하게 된 거라서 같은 좀 비슷한 재료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익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고가를 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강한 랠리가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반면 아바코 같은 경우에는 오늘 고가를 뚫어내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갭 구간인 한 17,500원 정도를 지켜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17,500원 구간을 좀 보시게 되면 이전에 저점이 만들어졌었던 가격대, 그리고 이전 고점이 만들어졌었던 가격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최근에 이제 돌파 갭이 발생이 되면서 이 구간을 좀 벗어났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어제 조정을 좀 받고, 그러니까 지난주죠. 어제 조정을 받고 오늘 이제 5일 이평선과 이격을 줄이면서 딛고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기술적으로도 어느 정도 부담을 좀 덜어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18,000원 구간대 돌파 여부 체크하시면서 같이 대응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주로 선익 시스템 말씀 들어보셨고요. 오늘 12.45%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말씀대로 OLED 증착장비 공급사 낙찰 소식에 2시 구간부터 강세를 보였고요. 자, 소외됐던 섹터 였는데 이 돌파 랠리가 발생하고 있는 섹터 중 하나라고 합니다. 강한 랠리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다른 종목도 이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또 어떤 종목으로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또 다음으로 볼 종목은 이제 라닉스라는 기업이거든요. 네. 이제 라닉스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관련주로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 사실 뭐 국내에 관련된 이슈도 있지만 지금 테슬라가 자율주행 좀 테마를 이끌어줬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 뭐 최근에 뭐 급등세를 좀 보여줬는데, 사실 뭐 2차 전지나 뭐 전기차 부분보다는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중국에 있어서 이제 FSD라고 하죠.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고 하는데, 완전 자율주행을 좀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규제가 있었는데, 뭐 데이터와 관련된 내용도 이제 한 단계 좀 통과를 했고, 게다가 이제 바이두와 함께 이제 매핑 기술이나 아니면 내비게이션 관련된 부문도 어느 정도 협력을 할 가능성이 좀 생기게 되면서 중국에서 이제 FSD 차량을 좀 출시할 가능성이 생겼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국내 자율주행 기업들까지도 동반 상승을 보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실 지금 자율주행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이 뚜렷하게 나오고 있거나 아니면은 상승세를 오래 이어나간 기록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 시총도 굉장히 좀 낮아서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라닉스 같은 경우에도 차트를 같이 한번 보시면은 이제 중간중간 큰 상승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 랠리를 이어나가기보다는 단발성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심지어 상한가를 기록하고도 다음날 바로 음봉으로 떨어지면서 상승폭을 반납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고, 최근에도 마찬가지죠. 심지어 이날 4월 16일이죠. 4월 16일 날 점상한가가 좀 발생을 했는데, 그 다음날 또다시 음봉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발생을 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26%의 갭상승 출발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대 음봉으로 마감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다른 섹터와는 조금 달리 단기적인 모멘텀 플레이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익 구간이 주어질 때마다 짧게 수익을 챙기면서 보실 필요가 있는 그런 테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유의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라닉스 말씀 주셨고요. 오늘 6.64%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말씀대로 테슬라 중국 내에서 완전 자율주행 차를 도입 가능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시간의 매매에서부터 급등을 보여줬었고요. 자, 이 종목은 이제 단기적인 모멘텀 플레이를 하는 게 좋다라고 하십니다.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특징주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마지막 특징주는 어딜까요? 네, 오늘 마지막으로 볼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마전기라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네. 오늘 이제 강의 내용과도 관련돼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전 강의를 통해서 이제 전선 관련주를 소개를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타났는데, 사실 지금 사마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력 효율성을 좀 높여줄 수 있는 기업으로 좀 부각을 받게 되면서 지금 어마어마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심지어 이제 목표가가 뭐 10만 원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게 되면서 많은 상승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장중에 20%대의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런 것처럼 지금 시장에서는 강한
이런 수급이 쏠렸었던 기업들로 계속해서 쏠리는 현상들도 같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금 신고가 돌파 종목들을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추가적으로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참고를 하시자면 지금 이 삼화전기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3월 달부터 이제 4월 달 중순 초반까지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가다가 중간에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단기 이평선이나 아니면 20일 이평선 정도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이렇게 돌파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지금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는 뭐 10%, 20% 오르는 게 아니라 뭐 100%, 200%가 좀 쉽게 오르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점을, 그러니까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나서 그 고가를 돌파하는 시점에서 더 강한 상승세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전기 관련돼서 이제 강의에서도 좀 추가적으로 안내를 드리겠지만, 지금 전력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2030년까지 계속 이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지금 단발성 테마로 끝날 게 아니라 지금 당장에는 너무 많이 오른 종목들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종목들을 좀 바로 잡기보다는 이런 삼화전기처럼 중간에 이런 조정 구간이 좀 보여질 때 그때를 공략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전선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추가적인 내용들은 강의를 통해서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오늘 뭐 히든주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앞으로 이제 전력 수요와 그리고 신에너지원과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좀 새롭게, 지금 이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굉장히 좀 강하게 쏠리는 경향이 심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테마가 형성이 될 경우에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좀 부각이 크게 받지 않았는데 지금 시장 그리고 지금과 같은 이런 환경이 좀 조성이 됐을 때 충분히 새로운 테마로 형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강의까지도 집중해서 들어주신다면 충분히 이런 삼화전기와 같은 비슷한 형상을 좀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특징주도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 갖고 계시는 전력주입니다. 오늘 19.27% 상승 마감으로 마무리한 삼화전기 말씀 들어볼 수가 있었고요. 자, 요즘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시장 확대로 성장세가 기대가 되고 있죠. 정말 앞으로 2, 3분기에 주도주가 될 수 있을지 확실히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도 이 전력주라고 하니까 귀를 쫑긋 열고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방송 외에도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립니다. 자, 먼저 보시고 계시는 화면 좌측 상단에 QR코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톡방으로 입장 가능한 QR코드인데요. 카메라 앱 키셔서 QR코드 갖다 대신 다음에 톡방 입장하시면은 이 톡방 안에서 여러 정보들 그리고 종목들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 톡방 입장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초록 검색창에 상한가스쿨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는 링크가 하나 뜹니다.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전문가님 얼굴 바로 옆에 깜빡깜빡하는 빨간색 방송 보기 버튼 누르시면 방송 입장이 바로 가능하시고요. 이 방송은 지금 방송 끝나자마자 저녁 8시부터 진행되니까 지금 방송 보시고 서둘러서 이동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월 30일, 4월의 마지막 수업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짝짝, 돼지꼬리 땡땡 하실 준비 되셨다면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테마주 1타 강사 강우진 전문가입니다. 자, 어느덧 4월이 이제 끝나갑니다. 4월 상당히 좀 쉽지 않은 시장이었습니다. 4월 들어서부터 계속된 조정이 좀 이어졌고, 그 안에서도 물론 반등이 좀 보여주긴 했지만 그래도 수급이 어느 정도 특정 섹터로 좀 쏠리게 되면서 또 소외받는 종목들은 계속 소외가 되는 그런 장세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하기 굉장히 좀 까다로웠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이제 상한가 스쿨을 보신 분들이라면 좀 이겨낼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초반에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있죠. 실제로 이 강의를 통해서 추천드리는 종목을 꼭 따라서 매수를 해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지금 추천해드리는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좋은 흐름들이 나왔는데 오늘도 제가 강의 추천주도 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 오늘 좀 말미에 또 히든주에 대해서도 안내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히든주는 이 방송이 끝나고 8시 방송을 통해서 공개를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8시 방송까지도 들어와서 들으신다면은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관심 있게 봐주시고 그러면은 이제 강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전에 드렸었던 종목들 한번 리뷰를 하고 가도록 할 텐데 4월 16일에 드렸었던 종목 중에 하나죠. 이 GST라는 종목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에 관련해서 증설이 지금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이게 단순히 미국 빅테크뿐만이 아니라 일본도 그렇고 지금 국내에서도 그렇고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액칭랜과 대장주로서 좀 수혜를 볼 것이다. 이렇게 좀 안내를 드렸는데 좀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제가 이 구간, 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구간에서 안내를 드렸고, 바로 상승이 나오기도 했지만, 다시 한번 눌린 이후에, 마찬가지로 이 60선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추천 이후 16.5%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50%, 100%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종목군들도 당연히 있지만 그래도 좀 부진한 시장 속에서 16.5%면은 충분히 좀 만족할 수 있는 수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실제로 좀 추천드리는 종목들이 시장 대비해서 좀 선방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종목을 같이 드렸어요. 하드웨어랑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이렇게 하나씩 드렸는데 이제 한싹 같은 경우에도 데이터 센터 수혜주로 좀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좀 조심을 해야 될 게 좀 유의를 해야 될 게 이 권리락이 발생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오른 것도 있지만 권리락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안내를 드리려고 제가 오늘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무상증자 1대1 무상증자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권리락이 발동을 하게 돼서 가격이 절반으로 줄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추천을 드렸었던 가격대가 한 16,100원 정도였는데 그러면은 매수가가 절반으로 줄어서 한 8,050원 정도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무상증자 물량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계좌에서는 만약에 이 한 싹을 아직까지 들고 계신다라고 한다면은 마이너스 수십 %의 좀 수익률이 찍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1대1 무상증자이기 때문에 내가 100주를 가지고 있었으면은 무상증자 상장 이후에 그러면은 200주를 가지고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절반으로 줄어든 대신 물량이 2배로 늘어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현재로서는 8,050원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 지금 거의 13,000원 구간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한 65% 정도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물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할 매도를 하시면서 수익을 챙겨가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무상증자 물량이 언제 상장이 되느냐 5월 24일 날 상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추가적인 무상증자 물량에 대해서는 8,050원 이상에 머무르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물량도 수익권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헷갈리지 마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량의 평단가가 얼마인지 그런 것들은 좀 체크하시면서 보시라고 제가 오늘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한 싹 따라오신 분들은 지금 크게 수익권에 있기 때문에 분할 매도 하시면서 수익 잘 챙겨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좀 이 무상증자에 대해서 헷갈리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지금 제 머리 위에 있는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은 다시 한번 좀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사실 오늘 강의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봐야겠죠. 제가 4월 9일에 추천을 해드렸었던 종목인데 바로 가온전선이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가온전선 같은 경우에는 전선 전문 업체로서 또 LS그룹 계열사에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제 전선하면 사실 LS가 대장이기 때문에 그 그룹 계열사로서 수혜를 볼 수 있고 실제로 좀 수익이 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다음에 최근에 이 AI발 또 이 데이터 센터가 계속적으로 증설이 되게 되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뭐 전선 그리고 전력 설비 관련해서 교체 주기가 한 30년에서 40년 정도가 되는데 지금 그 시기가 도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볼 테마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지금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 부분도 있지만 조정이 나온다면은 담아야 될 섹터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강조를 많이 드렸거든요. 그래서 가온전선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추천 이후에도 바로 연이어 상승이 나오기도 했지만 한 차례 눌림 이후에 또다시 신고가를 돌파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54,000원 구간까지 올라가게 됐는데 추천 이후 46%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기에도 지금 추세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라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지금 윗꼬리 구간에 단봉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이 구간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뭐 단기 이평선과 이격을 축소한 이후에 다시 지지를 받고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지금 시장에서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테마라고 말하더라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지금 테마거든요. 그래서 전선 그리고 전력 설비 위주로 계속적으로 움직임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봐주시길 바라겠고,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데이터 센터의 이 증설에 대한 부분인데 결국에는 지금 에너지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 전력 설비와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전선과 관련된 내용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에너지원이 확보가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최근에 이 샘 알트먼이죠. 오픈 AI의 CEO가 태양광 기업에 대한 투자를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죠. 그러면서 태양광 관련주들이 좀 상승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전선이나 뭐 전력 설비 관련해서는 이미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실 거고 관련주들도 이미 다 정리를 해 두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력 설비, 전선과 관련된 내용에 집중하기보다는 이제 새로운 에너지원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전선과 전력 설비가 지금 워낙에 많은 상승을 좀 보였기 때문에 그런 후발주자로 에너지원 관련주들이 오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오늘 뭐 원전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추가적으로 신에너지원과 관련된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나 뭐 원전과 같은 게 아니라 이제 새로운 에너지를 좀 개발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단기적으로 바로 상용화가 될 거라고 좀 보진 않지만 결국에 이 주식 투자라는 것이 미래에 투자를 하게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초전도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당장의 상용화를 기대하기보다는 우리가 그런 기술력이나 먼 미래를 보게 되고 그것들이 이제 주가에 반영하면서 폭발적인 상승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오늘 준비한 이 테마 같은 경우에도 그런 폭발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봐주시고, 제가 그 히든주에 대해서는 이 방송이 끝나고 나서 8시 방송, 공개 방송에서 공개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과 관련돼서도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종목들을 좀 필히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같이 공부를 해보실 분들이라면 지금 저희 검색창에다가 딜사이트 S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저희 홈페이지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 통해서 무료 회원 가입하시게 되면은 8시 방송을 무료로 들으실 수 있으시니까 그렇게 참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참여 방법을 모르시겠다,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 머리 위에 지금 QR코드가 하나 있죠. 그러면은 핸드폰 꺼내셔서 카메라로 찍으시면은 바로 연결이 될 겁니다. 노란 톡방으로 연결이 되는데 거기에 들어와 계시면은 참여할 수 있는 링크를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쪽 클릭하셔가지고 바로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우신 분들은 노란 톡방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여 방법 말씀드렸고, 그래서 오늘 이런 내용을 좀 준비를 했으니까요. 끝까지 관심 있게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자, 글로벌 전력 수요 급증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들 아실 겁니다. 지금 AI발 수요가 폭증을 하게 되면서 이런 것들을 좀 뒷받침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AI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고, 이게 뭐 순차적으로 한 단계씩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도 점점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뒷받침할 수 있는 이 서버 같은 경우에도 더 빨리 증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이 전력 수요 부분이 계속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반도체 생산 공장 그리고 데이터 센터가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다. 근데 그게 단순히 뭐 미국 빅테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을 텍스트로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자, 지금 인공지능과 전기차 확대로 글로벌 전력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됐고요. 게다가 세계 각국 AI 반도체 생산 공정과 데이터 센터를 증설을 하고 있다. 게다가 지금 이 친환경과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뭐 지금 환경 규제도 굉장히 많이 추가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화석연료 발전원 대신에 신재생 발전원의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단순히 봐야 될, 단순히 그냥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아니라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게, 이제 전력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용했었던 이 화석연료, 뭐 석탄, 이제 화력발전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공급되는 전력의 양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곳에서 찾아야 되는데, 사실상 신재생, 뭐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죠. 게다가 공급 양 같은 경우에도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전력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블랙아웃 될 가능성, 이런 것들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그 다음, 최근에 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전반기에만 155개 이상의 제조업 공장을 증설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이라고 하면은 여기도 말씀드렸지만 뭐 전기차나 반도체 이런 공장들이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공장이 추가적으로 들어온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뿐만이 아니라 제조업 공장이 들어서게 되면 전력 수요가 그만큼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전력 수요를 부추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결국에는 향후 5년에서 10년간 가파른 전력 수요가 유지가 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단기적으로 뭐 1, 2년 안에 끝날 재료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것들을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일단은 뭐 최근에 가장 화두가 되는 데이터 센터 부문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세계 데이터 센터 전력 사용량이 지금 22년 기준입니다. 22년 기준 전체 전력 사용량의 2.1%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내후년에는 4.4%로 2배가량이 증가하게 되고, 2030년에는 전체 전력 사용량의 10.2%가 예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전력량의 10분의 1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데이터 센터에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데이터 센터가 가져가는 이 전력 사용량이 어마어마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향후 4년간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가 연평균 33%의 증가율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AI 성장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이런 전력 수요가 더 빠르게 증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연평균 증가율이 더 증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전 세계 8천여 개 데이터 센터 중 지금 3분의 1을 보유한 미국은 이미 지금 전력을 지금 다 사용했다. 지금 고갈 상태에 지금 다 와 있다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블랙아웃과 관련돼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만큼 빨리 전력을 지금 보충할 상황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전력 설비 관련주 그리고 전선 관련주들이 빠르게 올라가는 상황이고, 그러려면은 이제 에너지원을 보충해줄 부분도 필요를 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전력 설비나 이 전선이 필요한 게 그 에너지원을 전달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에너지원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고, 일단은 그 부분은 조금 뒤에 보도록 하겠고, 추가적으로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빅테크 AI 수요에 지금 일본 데이터 센터 입단 증설, 그래서 오라클이라는 기업 역시도 11조 원을 투자한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또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가 손잡고 130조 원을 투자한다는 얘기가 있었고, 또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향후 15년 동안 데이터 센터에 200조를 쏟아붓는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기업, 총 세 기업이죠. 세 기업의 이 합을 보더라도 300조가 넘는 그런 어마어마한 수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단순히 이 세 기업만 합친 거예요. 그래서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고, 또 국내에서도 투자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지금 금방 끝날 테마로 좀 보이지 않고, 결국에 이 주가가 상승이 나오는 부분, 그러니까 돈이 가는 쪽에 주가가 상승이 나오는데 이미 이런 수치가 확정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돈이 결국에는 이 주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량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미 고갈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22년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 전력 소비량 대비해서 데이터 센터에 사용되는 전력이 2.5% 정도가 되는데, 향후 2030년에 봤을 때는 7.5%로 3배가량 증가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용되는 이 전력량이 웬만한 국가가 사용할 전력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수치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이런 전력과 관련된 그런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지금 빅테크 기업들, 아까 환경 규제와 관련된 얘기를 잠깐 해드렸는데, 지금 앞서 보신 이 빅테크 탑4 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업들 중에 3기업이 아리백에 지금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아리백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재생에너지를 100%로 사용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봐야 될 게 사실 아리백도 중요하지만 이제 CF100이라는 부분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원자력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드릴 건데, 이제 CF100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아리백, 그러니까 재생에너지에 포함되는 에너지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CF라고 하는 것은 카본 프리로 이제 그러니까 탄소가 발생되지 않는 에너지를 얘기를 하는 건데, 원자력은 이 CF100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재생에너지라고 하면은 태양광이나 풍력, 여기에 지금 해당을 하게 되는데, 그 신재생 에너지로부터 발생하는 전력 가지고는 이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체 에너지원을 계속적으로 찾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나마 이 환경 규제에서 조금은 압박을 좀 덜 받을 수 있는 이 CF100 에너지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결국에는 이제 원자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아마존 같은 경우에 현재 아리백에 가입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결국에는 가입을 해서 30년까지는 이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빅테크 기업들, 뭐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이 선도하고 있는 기업들이 모두 아리백을 가입을 한다, 이런 내용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원에 대해서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자, 그래서 결과 지금 에너지원을 봤을 때 실제로 원자력과 관련된 부분들이 좀 수혜를 보고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좀 의심이 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원자력에 사용되는 우라늄 가격을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지금 반도체 지수를 앞질렀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년 새 몸값이 70%가 솟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라늄 가격이 지금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 뭐 지난해 대비해서도 지금 이 우라늄 가격이 급증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 원자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기대감 혹은 이러지 않을까라는 추측이 아니라 실제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원자력 수출과 관련돼서 기사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자력 발전소 해외 수출 기대감이 지금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정책적인 이슈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지금 해외에서 원자력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고 또 원자력 기술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또 독보적인 기술들을 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슈들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체코와 그리고 루마니아 향 지금 해외 수출 기대감이 있는데 규모가 30조 원이나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 모멘텀으로 봤을 때는 이제 루마니아 향 수출 기대감도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국내 이슈로는 잘 움직이지 않고 해외 이슈, 그러니까 해외 수출 관련된 이슈로 크게 움직임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들이 나올 때마다 원전 관련주들이 좀 갭상승을 좀 보이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거나 다시 한번 또 기사가 나오게 된다면은 충분히 변동성을 보일 수 있는 기사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추가적인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2차 전지와 관련돼서 이 미국 IRA 법안이 굉장히 핫했었는데 이번에는 유럽판 IRA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원전 기술이 포함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과 관련된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세제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앞으로도 이 원전, 즉 국내 원전 기업들이 앞으로 수출을 할 때 거기에 대한 좀 수혜를 볼 수 있다. 게다가 수익성이 더 좋아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원전을 사용하려는 이유, 여기 보시면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으면서 발전 단가도 매우 낮기 때문에 저비용, 고효율이라는 점이 있다. 그래서 지금 전력이 지금 빠르게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대체원을 빨리 찾아야 된다. 근데 그 중에 가장 가까운 게 원자력 에너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내용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원자력 발전소와 관련돼서 지금 뭐 체코와 루마니아도 있지만 지금 미국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원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원전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이 되든 뭐 트럼프가 되든 이 원전에 대한 투자는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미국에서 원전 투자한다라고 한다면은 국내 증시로도 온기가 이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짧게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내용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이슈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제 내달 이 아랍에미리트의 대통령이 방한을 한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300억 달러 투자를 한다. 그래서 총 한 40조 원 정도가 되는데 이 투자 금액이 방산과 원자력 쪽으로 간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방한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원자력과 관련된 이슈들이 좀 부각을 받으면서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챙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이슈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호재거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 이제 주도주들에서 다른 뭐 섹터들로 수급이 분산되고 있는 만큼 이렇게 이슈가 많은 쪽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원자력 한번 보시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I 수혜 원자력 발전소 실제로 이 수혜는 원전주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와 관련된 지금 뭐 ETF 수익률이 올해 1위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원전주들이 지금 이미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인증을 해주는 부분이죠. 그래서 해당 내용 짧게 참고하시고 자, 그래서 어떤 종목을 봐야 되냐?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좀 공개해드릴 종목은 바로 보성파워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에는 국내 전력 시장을 중심으로 송배전 자재 및 전력 기자재를 개발하는 업체이고요. 또 원자력 발전소용 철골 생산을 하는 업체이고 실제로 한국 원자력 발전소 구조물에 공급을 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전선이나 전력 관련 기업들이 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전력 설비 관련주로도 수혜를 볼 수 있고 또 원전 관련주로도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복합 테마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고 또 지난해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외인 수급도 들어오고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게다가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바닥권에서 횡보하고 있는 중이고 이제 막 지금 수렴 구간을 벗어나려는 그런 턴어라운드 시점에 지금 다 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차트를 한번 보실 텐데 자, 주성파워텍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 과거에 이제 원전과 관련된 해외 수출과 관련된 이슈로 좀 상승을 보이다가 현재는 상승폭을 다 반납하고 3,000원대 초반에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바닥을 다져가고 있는 상황이 확인이 되시죠. 그래서 지금 이중 바닥을 보이면서 하방 경직성이 확인이 됐고 최근에 일봉상으로 봤을 때 거래량이 조금씩 살아나게 되면서 턴어라운드를 좀 보일 그럴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추가적인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8시 방송을 통해서 안내를 드릴 테니까 8시 방송까지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복합 재료를 좀 가지고 있고 기술적으로도 매력적이기 때문에 이 보성파워텍 관심 있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내용, 이제 본격적인 내용이죠. 신에너지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핵융합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낯설으실 수도 있는데 지금 최근 기사가 나오는 걸 보면은 이 AI 전력 소모 해결책인 이 핵융합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핵융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자핵을 융합하면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친환경적이기도 하고 심지어 이 발생하는 에너지가 어마어마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자력에 비해서 뭐 수백 배까지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에너지원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만큼 지금 이 핵융합이 좀 중요하다. 근데 물론 상용화까지는 상당 기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상용화가 된다라기보다는 우리는 결국에 미래에 투자를 하고 그런 것들이 좀 부각이 된다면은 시장에서는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감안하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넘어가시면은 그래서 지금 핵융합과 관련돼서 어떤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냐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겠죠. 그래서 AI 다음은 핵융합이라는 기사가 나와 있는데 지금 샘 울트먼, 그 다음에 빌 게이츠, 제프 베이조스, 그러니까 오픈 AI와 MS 아마존 등이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샘 울트먼 같은 경우에는 뭐 태양광에 대한 투자를 했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이미 그 이전에 핵융합의 스타트업에 투자를 한 바가 있습니다. 5천억 원 가량을 투자를 했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2028년 핵융합 전력을 사용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헬리온 에너지라는 스타트업이 있어요. 이 샘 울트먼이 투자한 회사인데 그 회사에 이미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전에 투자를 한 바가 있고 그 헬리온 에너지로부터 이 핵융합 에너지를 공급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금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신재생 에너지, 신에너지원으로 이 핵융합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고 거기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뭐 핵 폐기물이 발생을 하게 되지만 이 핵융합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그런 폐기물도 배출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또 중요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또 보시면은 지금 미국뿐만이 아니라 일본에서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토추라든지 뭐 소프트뱅크에서도 미국 핵융합 스타트업에 지금 투자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글로벌 기업들이 투자를 한다라는 내용이고 그래서 지금 대략적으로 지금 앞서 보신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그러면 오픈 AI 이런 기업들이 투자한 금액이 대략적으로 지금 뭐 7조 8천억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금액을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재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AI를 통해 지금 이 발전 속도가 뭐 여러 지금 산업에서 발전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데 이 핵융합과 관련해서도 발전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100년간 꿈꿔온 핵융합 기술이 지금 이제는 현실로 다가온다. 그게 AI가 앞당겨줬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죠. 여기도 보시면은 50억 개가 넘는 레이저 내폭 이미지를 AI에 학습시키고 거기서 발생하는 이 결과 산출물을 가지고 다시금 AI에 학습시켜서 이 에너지 생산량을 늘려나간다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AI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이 핵융합 에너지의 이 상용화 시기도 점점 당겨질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내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핵융합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한국 기업이 선도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전도체 같은 경우에도 한국 이 퀀텀 에너지 연구소라는 기관에서 좀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라는 소식에 어마어마한 상승을 좀 보였었는데, 이 한국 핵융합 에너지 연구원이라는 곳에서도 이 핵융합 그리고 이 인공태양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K-STAR라는 이름으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상태고, 최초라는 타이틀도 좀 가지고 있는 연구소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지금 이 핵 발전소 그리고 이 플라즈마 상태를 300초간 유지를 해야 좀 유의미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재 48초까지 달성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300초까지는 아직은 좀 많이 좀 멀어 보이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지금 이 한국 이 연구원이 어느 정도 좀 선도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큰 재료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히든주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든주 요걸 공개하기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는 제가 8시 방송 통해서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초록 검색창에다가 딜사이트 S 검색하셔서 들어오셔도 좋고, 만약에 방법을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 머리 위에 있는 QR코드 통해서 노란 톡방 들어오셔도 거기서 지금 참여 방법을 안내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 자,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앞서 요것들은 살펴본 재료고,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과 신재생 에너지 등 이 에너지 플랜트 설비를 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원과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추가적으로 이 신에너지원인 핵융합 핵심 원료인 삼중수소 취급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과거 핵융합과 관련된 테마가 생겼을 때 가장 대장주로 움직인 기업이기도 하고, 또 국제 핵융합 시험으로 이 사업에 민간 기업으로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핵융합 테마가 형성이 될 시에는 대장주 역할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 핵융합과 같은 이 에너지원과 관련된 대장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상승폭을 다 반납하고 지금 바닥권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아가기에도 굉장히 좋은 자리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에너지원과 관련된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전력 수요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게 된다면은 이런 에너지원이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본격적으로 부각을 받을 시에는 이 종목이 크게 폭등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현재 차트가 어떤 위치에 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의 월봉 차트입니다.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제 코로나 기간 때 이런 큰 상승을 좀 보였었다가 마찬가지로 상승폭을 다 반납하고 지금 이 수급선이라고 볼 수 있는 60선 상단에서 좀 지지를 받으면서 다중바닥을 형성해가는 그런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본격적으로 테마가 형성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구간, 횡보하고 있는 구간에서 우리는 매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거지, 이미 뭐 전력 설비나 아니면 전선 관련주들은 이미 상승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물론 그 중에서도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 수익률은 이제 뭐 수백 프로가 되지는 않겠죠. 그런데 아직 이렇게 부각받지 못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기대 수익률을 수십 퍼센트 혹은 수백 퍼센트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성되기 전에 좀 선취를 하자라는 관점에서 가져갔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이 방송이 끝나고 8시 방송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 내용, 8시 방송 내용은 글로벌 빅테크가 8조 쏟아부은 핵융합, 테마 형성 후 폭등 가능한 대장주 공개라는 내용으로 강의 이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마주 1타 강사 강호진 전문가님의 수업 듣고 오셨고요.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자, 먼저 보고 계시는 화면 좌측 상단에 QR코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톡방으로 입장 가능한 QR코드인데요. 카메라 앱 키셔서 QR코드 갖다 대신 다음에 톡방 입장하시면은 좋은 정보들 그리고 좋은 종목들을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게 전문가님이 함께 상주해주고 계십니다. 이 톡방 입장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초록 검색창에 상한가 스쿨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는 링크가 하나 뜹니다.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전문가님 바로 옆에 방송 보기, 빨간색 방송 보기 버튼이 있을 텐데요. 이 버튼만 누르시면 방송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이 방송은 지금 방송 끝나자마자 저녁 8시부터 입장 가능하니까 지금 방송 보시고 서둘러서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따른 조언일 뿐 주가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목요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